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올해 10월 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제 유튜브를 꽤 오래전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미 대부분 취업을 하셨을 것 같고, 취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이직을 언제 할지 모르니 구독을 취소하지는 말아주세요. 또 올해 새롭게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면접을 깔끔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을 보니까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깔끔하게 핵심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두괄식 화법이에요. 두괄식은요, 저희가 평소 일상생활 할 때도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 내가 두괄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연습에 연습을 거쳐야 두괄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괄식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바로 빠른 판단력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팀플을 진행했었습니다. 블라블라 이러이러해서 저의 강점은 빠른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A와 B의 답변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는 꼭 A처럼 답변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A는 생각이 나지 않고 B처럼 답변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 대부분 B와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인데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은 질문에도 한 10번, 20번씩 답변을 계속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면접 스터디를 굉장히 추천한다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모든 답변은 꼭 3분 이내에 답변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여러분, 면접 가서 정말 혼자 5분을 얘기를 하는 면접자분들이 적을 것 같죠?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 옆에 있는 다른 면접자들도 지칠 정도로 듣고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면접관들은 어떨까요? 그 얘기를 하루에 6시간, 8시간 면접을 진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는 4분, 5분짜리 답변이 면접관들에게 잘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잘 어필하고 싶어서 길게 답변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다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의 핵심만 요약을 해서 짧으면 2분, 길게는 3분까지 답변하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모든 답변을 할 때 배경 설명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강렬하다 싶은 문장 딱 몇 개만 추려가지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면접관들이 더 궁금하면 꼬리 질문을 할 거예요. 그 꼬리 질문에도 1분에서 2분까지만 답변을 하면 돼요. 더 길게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꼬리 질문에 꼬리 질문이 나오면 거기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내가 할 답변의 핵심 키워드만 기억해내서 답변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다 준비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면접에서 나올 질문만 하더라도 최소 30개, 많게는 50개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키워드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보사, 대규모 행사 준비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만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 이렇게 키워드만 준비해 가셔도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답변이 쉽게 나올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만 생각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저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답변을 하면 되거든요. 물론 답변을 잘하는 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용사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대단히, 가장, 최고의 이런 형용사들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답변을 이해할 때도 면접관분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기왕이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기준이 다르지 않게끔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시절 저는 세계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세계의 공모전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그 세계가 많고 적음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 세계의 기준은 누구한테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애매모호한 단어만 피해 가더라도 꽤나 내 면접 답변의 수준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꼭
대명사를 많이 쓰지 않는 면접 답변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면접관분들이 워낙에 나보다 경험이 많고 기세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주눅 들어서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명확하게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해요. 말끝을 흐리면요, 그 사람이 되게 자신감 없어 보이고요. 그게 인상으로 남게 되는데, 여러분, 면접은 인상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해 보이는 방법? 문장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면접자분들마다 케바케일 것 같은데요. 저는 면접할 때 구어체도 꽤나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러이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면접관분들하고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들어갔을 때 좀 많이 떨리더라도 그냥 이 면접관분들도 나한테 어필을 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분들과 나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계속 리마인드를 했거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어체도 꽤나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구어체도 되게 잘 써야지 이상하게 응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정리해드린 내용만 머릿속에 넣고 연습을 하더라도 답변을 할 때 깔끔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이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가져올게요. 안녕!